안녕하세요. 재료역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남과 동시에 저항력이 생겨 외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력을 단위 면적 땅의 내력의 크기로 표시한 것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중을 배웠는데, 어떠한 재료에 하중,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재료 내부에 내력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힘이 발생됐을 때 이 힘을 이 재료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은 우리가 시그마, 지난 시간에 그리스어에서 시그마라고 하는 글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장응력은 시그마 T, 텐슬 스트레스, 그래서 시그마 T 인장응력 이렇게 쓰고, 단면적으로 하중을 나눈 값을 인장응력이라고 합니다. 인장응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자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압축응력은 하중이 압축하는 하중이 작용할 때 그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으로서 시그마 C로 표시하고, 힘을 똑같이 단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의 자승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단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료를 위아래에서 이렇게 전단하는 힘이 작용할 때 이러한 응력을 전단응력, 이 글씨는 우리가 그리스어에서 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우는 A분의 PS, 전단하중, 그래서 PS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 이걸 전단하중이라고 하고, 단위는 똑같이 뉴턴 퍼 미터의 자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그마 T는 인장응력을 나타내고, 시그마 C는 압축응력, 타우는 전단응력, P는 하중을 나타내고, A는 단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리스어 시그마와 타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변형률입니다. 스트레인.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때 재료의 느름량과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는 느름량이 발생되고, 아까 압축하중이 발생했을 때는 수축량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료 본래의 길이나 직경으로 우리가 나눈 값을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세로 변형률 또는 종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길이 변형률은 입실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분의 원래의 길이 분의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를 뺀 값. 그래서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 또는 수축된 길이를 빼면 우리가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수축된 길이의 변화량, 이걸 우리가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그래서 L분의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양, 요것을 우리가 길이 변형률이라고 한다. 직경 변형률은 다른 말로는 가로 변형률 또는 행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입실론 다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길이는 늘어나는데 단면은 직경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래의 직경분의 원래의 직경에서 변화된 직경을 뺀 값, 그러니까 직경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직경 변화량은 우리가 델타로 표시하는데, 원래의 직경분의 직경의 변화량, 이것을 우리가 입실론 다시 해서 직경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을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고 이쪽을 밑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미는 이러한 전단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면 사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질 겁니다. 이렇게
감마라는 각도로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이때 이 감마라는 각도를 우리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 변형률은, 자, 여기 높이 L분의 여기 찌그러진 이 람다 S라고 하는 이 양만큼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변형이 되는데, 자, 틈새, 자, 여기 L을 우리가 틈새라고 하죠. 틈새분의 람다 S 해가지고 우리가 표시하는데, 이걸 탄젠트 감마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 변형률은 입실론 V로 표시를 하는데, 자,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X축 방향, 그 다음에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세 방향의 변형을 합한 값이 되기 때문에 입실론 V는 3 입실론, 그래서 자, 세 면의 변형률이 된다. 자, 여기에서 아까 L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길이고, L 다시는 변형 후의 길이, 그 다음에 람다는 길이의 변형량, 그 다음에 D는 직경, 원래의 직경, 그 다음에 D 다시는 변형 후의 직경, 그 다음에 델타는 직경 변화량, 그 다음에 입실론, 델타, 람다, 감마, 이렇게 그리스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응력과 변형률 선도입니다. 자,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실험이 뭐냐면 인장 시험입니다. 어떤 재료를 잡아당겨 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의 이름은 U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niversal Testing Machine 해서 우리말로는 만능 시험기라고 하는데, 어떠한 재료를 잡아당겨서 파괴시켜 봄으로써 그 재료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성질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인장 시험에서,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재료, 철 중에서 우리가 영강이라고 하는 마일드 강을, 자,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시험편이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가 어떠한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격에 따라서 가공을 한 이러한 시험편을 만능 시험기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자, 응력하고 재료에 가해지는 응력하고 변형률에 대한 선도로 그려보면 이 밑에 있는 식과 같이 선도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자, 맨 처음에 나오는 A 지점은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하는데, 비례한도는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 비례하는 한계 응력이다, 한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힘을 가하는 힘과 변형되는 양이 비례해서 이렇게 변형되는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비례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한도 위에 탄성한도가 있는데, B점이 탄성한도인데 잔류응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한응력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힘을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어떤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잡아당겨서 늘어났다가 다시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가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는데, 자, 고무줄을 아주 길게 잡아당기면 나중에 힘을 제거했을 때 수축이 되지만 원래의 길이보다 조금 더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가 빼면 풍선이 원래 처음 상태가 되지 않고 약간은 늘어난 상태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이 발생되는 이러한 성질을 소성이라고 하는데, 탄성과 반대되는 성질이죠. 탄성은 원래 위치로 가는 거고, 소성은 변형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최대 한도를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B점까지는 어떤 힘을 가했다가 변형을 줬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 위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한계가 넘어가면 힘을 제거해도 축소는 되지만 원래의 위치로 가지 않고 일정량의 변화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한도보다 힘을 더 많이 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재료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항복은 재료가 두 번 항복을 하게 되는데, 위에 더 큰 힘에서 항복하는 이 C점을 우리가 상항복점, 그리고 한 번 항복이 일어난 재료는 그보다 작은 응력에서 다시 항복이 일어나는데, 이 D 지점을 우리가 하항복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항복을 한 재료도 바로 파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훨씬 더 큰 응력까지 버티는데, 이렇게 재료가 버티는 가장 큰 강도, 이걸 우리가 인장 강도 또는 극한 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한 강도를 지나면 재료는 더 낮은 응력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F점을 우리가 파괴점 또는 파단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에서 SS 커브라고 하는데,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제도역학에서 힘에 대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에서 힘의 합성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이렇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F1과 F2의 합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자, 합력, 이 R이라는 합력은 뉴트 F1의 자승 플러스 F2의 자승 플러스 2F1 F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세타가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요 항이 0이 돼서 합력은 뉴트 F1의 자승 플러스 F2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힘의 평행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미지의 외력을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힘의 평행 조건식이 성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힘의 평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에 어떠한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도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입체 평행 방정식에서는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X축 방향의 힘의 모든 합이 0이 되어야 되고, Y축 방향의 힘의 모든 합이 0이 되어야 되고, Z축 방향의 힘의 모든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모먼트라고 하는 회전력이 작용하는데, 모먼트, X축에 대한 모먼트의 합이 0이 되어야 되고, Y축에 대한 모먼트가 0이 되어야 되고, Z축에 대한 모먼트도 0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게 입체의 평행 방정식입니다. 자,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X축과 Y축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자, X축의 힘의 합이 0이어야 되고, Y축의 힘의 합도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먼트의 합도 0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힘의 평행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미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미의 정리는 우리가 세 개의 힘이 어떠한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작용하는 어떠한 힘에 대해서 우리가 힘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정리입니다. 라미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라미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심점에서 F1, F2, F3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이 가루는 각과 각도와 힘과의 관계식을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앙에서 이렇게 세 개의 힘이 나가는 형태고, 요거 1-11과 같이 어떤 삼각형 형태로 힘이 작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힘하고 마주보는 각도,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F1이라는 힘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으면 F1과 마주보는 각도, 요게 해당되는 거겠죠. 이게 세타 1. 자, 그래서 모든 힘에 마주보는 각도, 사인 세타
세타 1분의 F1은 사인 세타 2분의 F2, 사인 세타 3분의 F3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80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180도 마이너스 세타 2, 180도 마이너스 세타 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F3에 대해서 세타 3 이렇게 180도 마이너스 세타 3가 세타 3 값하고 같기 때문에 똑같이 마주보는 힘과 마주보는 각도의 비로서 이렇게 나타내서 사인 세타 1분의 F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2분의 F2, 사인 세타 3분의 F3는 각각 같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떠한 미지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위아래 F1 곱하기 사인 세타 2는 F2 곱하기 사인 세타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후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선도가 이렇게 탄성 한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비례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례한도 내에서는 비례한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비례한다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자, 기울기가 있는데 이 비례하는 값을 같다고 놓으려면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 상수가 우리가 2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2를 우리가 비례 상수라고 하는데, 이 비례 상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종탄성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탄성 개수를 다른 말로는 세로탄성 개수, 그리고 영개수다, 영스 모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하는데, 이 응력과 변형률을 같다고 놓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례상수가 이 값이고, 이 값이 종탄성 개수, 즉 세로탄성 개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이러한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방금 전에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이 입실론인데, 입실론은 아까 우리가 길이 변형률 할 때 자, L분의 람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가 되고, 이건 다시 L분의 2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람다 변형량은 A2분의 PL이다 이러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의 변형량을 구하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되는 식이 A2분의 PL. 자, 여기 위해서 A분의 P가 시그마니까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시그마 L 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축량 구하는 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후크의 법칙에서 자, 전단 응력에 의한 경우입니다. 자,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로 자,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탄성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비례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타우 전단력과 전단 변형률 감마는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다고 이렇게 쓰려면 자,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들어가는 이 비례상수 G는 우리가 행탄성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탄성계수는 다른 말로는 가로탄성계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다시 전단탄성계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비례상수 G, 전단 비례상수
행탄성 개수는 가로 탄성 개수, 전단 탄성 개수 이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전단 응력 타우라고 하는 거는 전단력 PS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분의 PS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감마가 L분의 람다 S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 곱하기 L분의 람다 S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도 위 PS하고 L하고 곱한값하고 A, G, 람다 S 이렇게 곱한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람다 S를 앞으로 빼면, 자, 여기 람다 S인데 S가 빠졌네요. 그래서 람다 S는 A, G분의 PLS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에 의한 변화량을 구하여라 했을 때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G분의 P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 앞에서 봤던 우리가, 수직 응력에 의한, 변형량, 그 다음에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량 구하는 식은, 우리가,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포화송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화송의 비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탄성 한계 내에서 그 재료의 종 변형률과 행 변형률의 비를 일정한 비를 우리가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러한 비를 우리가 포화송의 비라고 한다. 그래서, 자, 포화송의 비는 여기에 뮤, 자, 그리스어에서 뮤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포화송의 비는 뮤로 표시하는데, 종 변형률분의 행 변형률을 우리가 포화송의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자, 종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 변형률, 그 다음에 행 변형률은 가로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을 우리가 포화송의 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세로 변형률은 앞에서 우리가 입실론으로 표시했었죠. 그리고 가로 변형률은 우리가 입실론 다시로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 포화송의 비의 역수를 우리가 포화송의 수라고 하는데, 이 포화송의 수를 우리가 m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포화송 비 인 뮤는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역수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n분의 1이다. 그리고 포화송의 b는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종변형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 L분의 길이분의 늘어난 양 또는 수축된 양,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또는 수축된 길이로 나타내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종변형률 입실론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거 후크의 법칙에서, 자,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이렇게 하는 후크의 법칙을 우리가, 자, 탄성 개수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식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는 우리가 응력이기 때문에 단면적 분의 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A2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2분의 P는 L분의 람다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두 식을 아까 이용해서 람다가 A2분의 PL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변형량을 구하는 식도 구해 봤습니다. 자, 행 변형률 입실론 다시는 우리가 직경분의 직경 변화량, 그래서 D분의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또는 우리가 B분의 델타 또는 H분의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M은 우리가 포화송 수로서 아까 얘기한 포화송 B의 역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B, 이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로 탄성 개수, 가로 탄성 개수, 그 다음에 포화송의 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